이번 학습 내용은 레슨 7 내비바입니다. 컴포넌트 중에 가장 복잡한 컴포넌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컴포넌트라는 거. 이 컴플릿으로 와보세요. 그리고 내비바 있잖아요. 얘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많이 보셨죠? 네. 메인 메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줄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메뉴가 줄어들어서 나오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많이 보셨죠? 모바일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메뉴를 사용할 때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내비바입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조가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오, 진짜 깁니다. 크게 나누자면 일단 내비하고 클래스를 내비 바로 하고 메인 메뉴로 할 거니까 대부분 고정을 시킬 건지 고정을 안 시킬 건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비 바 헤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그 동작을 안 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줄무늬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모바일에서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내용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아코디언 버튼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여기 그 줄무늬 있는 거, 이 부분을 담당하는 헤더. 그 다음에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 나오는 메뉴 영역. 네, 모바일용이면 이제 이게 없어지죠. 안 보이죠.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만 나오게끔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 104번째 줄로 오세요. 내용이 좀 있어요. 같이 입력을 한 번 정도는 입력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내비, 그 다음에 클래스 내비 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비 바 디폴트 기본 스타일.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큰 내용이고요. 이제 모바일에서만 나오는 내용, 즉 이제 줄어들었을 때 그 아코디언 줄무 있잖아요. 그 버튼, 그 부분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처리할 때는 내비 바 헤더라고 있습니다. 내비 바 헤더, 여기다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버튼 버튼이고 클래스, 자, 내비 바, 그게 토글이라는 애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데이터 토글. 이 토글의 속성은요, 대부분 이 어떻게 그 다시 설명을 하면 이 데이터 토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뭔가 쓱 하고 열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토글. 자, 컬랩스로 쓱 부드럽게 열린다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튼에 줄무늬를 이제 넣어야 되죠. 줄무늬. 그래서 스팬 클래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 나오게끔, 한마디로 그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읽기용으로만,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읽을 때 이 버튼으로 왔을 때 이제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토글 내비게이션이에요 라고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팬을 이용해 가지고 바를 줄무늬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브랜드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네비 바 브랜드,
여기는 옆 동네 이렇게 한번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안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까지 이제 나타났고, 이제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 또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메뉴를 만들어 줘야죠. div 클래스, 그 다음에 이 클릭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 collapse navy bar collapse, 이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는 아까 우리 그 네비 바 했잖아요. 아니 네비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클래스 네비, 그 다음에 네비 바 네비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이건 메인 메뉴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네비하고 네비 탭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A 하고 링크는 뭐 아직 없으니까 메뉴 1, 2,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2, 3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메뉴가 하나 더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네비 바 라이트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5, 4, 5, 6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메뉴 1, 2, 3, 4, 5, 6.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 그 실행을 보면 제가 그 하나를 잘못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더니 이거를 여기 안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기본 구조로 버튼에 여기 브랜드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깥으로 빼져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작업을 안 했습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 바로 타겟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타겟 하고 달러 메뉴 1이라고 하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죠. 그 아이디는 샵 아니 메뉴 1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죠.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비바의 기능을 만들어 봤는데요. 왠지 복잡하죠. 하지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걸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메뉴가 모바일 메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워드프레스나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메뉴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네비바 인버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검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좀 색이 바뀐 형태죠? 네, 이렇게 인버스에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반드시 헤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헤더가 없어요. 그냥 컬랩스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여기 보면 컬랩스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헤더는 있고 컬랩스만 없는 경우, 자, 이렇게 헤더가 없는 경우는 바로 그냥 이렇게 나타납니다. 메뉴가. 아, 여기 잘못 말했군요. 잠깐만요. 자, 5번. 이 5번은 헤더도 있고 컬랩스만 있는 경우, 이거는 그 내용이 숨겨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기본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얘는 이렇게 숨겨져 나왔는데, 예.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그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 5번, 4번, 3번 이런 것들은 제가 테스트용으로 그냥 뭐 넣어보고 빼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비바 설명이었습니다.